안녕하세요. 가족관계 등록 전문 법무사 김민경입니다. 오늘은 혼인의 자를 낳은 경우 출생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인의 자를 낳아 별 문제 없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생모에게 배우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생부가 유부남이라도 혼인의 자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이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생모도 스스로 혼인의 자를 출생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외자를 출생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그것은 출생아가 친생추정을 받는 경우입니다. 친생추정이란 혼인 중에 임신하여 출생한 자는 남편의 자로 추정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즉, 혼인 성립 후 200일 내 또는 이혼 후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법률상 남편의 자로 추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가 출산 당시 배우자가 있거나 이혼 후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친생추정을 받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 친생추정을 깨뜨려야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전혼 종료 후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한 후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는 전남편의 자로 추정을 받기 때문에 과거에는 일단 전남편의 자로 출생신고한 후 친생 부인의 소를 통해 친생추정을 번복한 후 친부 앞으로 올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남편은 남의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렸다가 말소하는 흔적을 남겨야 하고 자 입장에서도 모의 전 남편의 성가본을 따르다가 친생부인의 소가 확정된 후 생부의 성가본으로 바뀌게 되니 여러모로 불합리한 제도였습니다.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친부를 확정할 수 있는데 굳이 사실과 맞지 않는 출생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고 당사자들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일단 전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부터 하는 것은 어차피 이혼한 생모가 새 가정을 꾸리는데 부담만 되고 자녀에게도 굳이 부 아닌 사람 앞으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다면 생부와 진실한 혈연관계를 맺는데 장애가 될 뿐이라면서 위헌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개정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친생부인 허가청구가 인지의 허가청구. 개정법에서는 자를 먼저 전남편의 자로 출생신고할 필요 없이 그리고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부인 허가청구 또는 인지허가청구를 통해서 직접 생부 앞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 허가청구는 소송이 아닌 비송 절차이므로 전남편과 법정에서 대면하여 다툴 일도 없고 특별히 그의 협력도 받을 필요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전남편에게 의견 청취서를 보낼 수 있고 의견 청취는 가사조사관에 조사 등으로도 할 수 있으나 대부분 서면 심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원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또는 인지 허가 청구가 있으면 유전자 검사, 혈액형 검사, 과거 별거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브를 정하고 허가를 받게 되면 바로 생부 앞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심판문이 나오면 누가 출생신고할 수 있나요? 모가 제기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인용 결정이 나온 경우 생모와 생부 모두 출생신고 적격자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부가 제기한 인지허가 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는 오직 생부만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생모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배우자가 없는 여자가 혼인의 자를 출산한 경우는 생부와 생모 누구든지 혼인의 자로 출생신고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모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거나 이혼한 지 300일이 넘지 않았을 때에는 친생추정을 깨뜨린 후 생부 앞으로 출생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는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